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항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위원장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건데요. 본 위원장이 지난 11대 의회부터 예산의 목적의 사용에 관해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고 12대 의회 전반기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촉진을 위해서 목록을 정해놓고 중소기업들만의 경쟁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만 이야기합니다. 부교육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게 목적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건데 그건 이유를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 이제 아니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니까 각 학교와 기관들에서 교사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격리관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년간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마찬가지더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교육감님,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부분이 여러 해 동안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 보였다면 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에 그쳐서 그렇게 고쳐 나가겠다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제도적이든 그리고 감사에든 행정적이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잘해서 내리면 학교 현장에서 현장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흔들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법과 규정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방학기간 연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내가 보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4일 전까지 자료로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제가 보니까 이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실 자료들을 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 서너 번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거의 민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학교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바쁘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밴 관습을 버리고 몸에 밴 습관들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일을 하면서 법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좀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ISP 정보 시스템 구축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획 단계입니다. 국장님, 이 앞번 주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앞번 주에 ISP 최종 보고회 때 이제 제가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기대 이상으로 잘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본 의원이 나오고 나서 이제 ISP 관련해서 포럼과 질의응답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특이사항은 없고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 제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수 문제라든가 디바이스 문제, 네. 그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이제
AI 정부가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ISP 결과 보고서대로 그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나름대로 그 내년에부터는 이렇게 잘 적용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정보화 전략들을 이번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하나 이제 변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 교실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교감님, 그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일부 학교들은 2030 교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좀 자료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민원으로 들은 건데요. 담당 장학사께서 이 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하고 싶으면 진행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학교는 법과 지침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합니까? 부교감님. 지금 옛날에 진흥형 과학실부터 시작해서 11대 때부터 목적 사업을 갖다가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네.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지금 2030 교실은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지금 미래교육을 가는 과정 안에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AI의 어떤 틀을 만들고 있고 네. 또 그에 대해서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전라남도를 좀 밀어주고 있고 결국은 2030 교실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교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실을 만들지 않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명석 의원님도 얘기하고 또 우리 최정훈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는 교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학령인구 줄어들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교육 취약기, 섬교육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는 교실을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기술의 발달, 이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뭐 몇 달 사이에 엄청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학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교권도 신장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교권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계실 때 좀 세심하게 잘 좀 체크를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전남 미래교육을 위해서 이거 진짜 정말 세심하게 잘해야 됩니다. 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리모델링하고 끝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걱정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자재 공유센터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금 어디 누구시죠? 행정국장님이신가? 네, 행정국장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효율화 방안은 잘 세워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파악을 해서 기존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자재의 공유가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 주관 물품 확충이 아닌 도교육청 주관 물품 확충을 하고 물품은 과목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연수,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연수 같은 것도 과정을 거쳐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공유센터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유지 보수 계획에 세우겠습니다. 국장님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수정이 지금 시작 단계니까 잘 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원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국장님이신가요, 이게? 지난 11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포름알데히드 등 폐시약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나요? 정책국장님이신가? 수은. 예, 정책국입니다. 폐시약은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도에서 수거 폐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준비를 이렇게 연락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폐시약도 그 지역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계속 추진 중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주간 부서가 도교육청에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 그러게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모 지역에서 수은이 유출되어 소방이 출동하고 전문 업체에서 청소까지 한 사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수은이라든가 기타 포름알데히드가 싹 거의 다 제거된 지 알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앞번에 거의 다 제거됐다고 저한테는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수은은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하지 못한 수은이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각 학교와 기관별 수은 보유량을 조사된 것이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잠시만요. 그럼 다음에 하시고요. 저기 서류로 주시고요. 예, 예. 각 학교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은량이 얼마나 되는지,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어서 14일 본청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실에서 사용했던 수은뿐만 아니라 온도계, 체온계, 비디오 프로젝터, 고압 수은 램프까지 모두 조사하시어 이번 기회에 폐기하고 혹시 몰라서 폐기하지 못한 수은도 폐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년간 수은 폐기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소량이면 이번에 완전하게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이게 이제 보관 중인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내년 초까지 예산 확보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보관하고 있다 유출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 아번처럼 영광처럼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예, 예. 어찌됐든 그 수은 전문 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배해서 정책국 국장님께서 이걸 내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예. 청소하다가 수은 그게 아이 몸으로 떨어졌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그죠? 예. 다행스럽게 이제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아무튼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 아마 다른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 한 12가지 있습니다. 네,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학교 각 기관이 아예 없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앞으로는 이렇게 밤 늦게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어쩝니까? 네. 거의 다 고개를 동시에 끄덕인 분께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는 이만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4일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4일 10시에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